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은 그 일 중독과 그 일 중독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분들께서 음, 공통적으로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 중독, 워커홀릭 같은 성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가끔은 이제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좀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워커홀릭 그런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깐 생각을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제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요. 뭐 대부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꼭 이제 어떤 뭐 직장 생활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은 거기에 대해 그런 일에 국한된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포함되지만 일이란 거는 이제 뭐 가정에서의 일도 포함되고 음, 아니면 뭐 그 외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적인 거를 다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을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좀 이제 과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커홀릭 또는 뭐 일중독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있죠. 일단은 그러면 워커홀릭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워커홀릭,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우리가 뭐 그런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사실 글쎄, 뭐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성취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꿈이 그렇게 야망이나 꿈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동기부여도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존경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삶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삶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제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조금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워커홀릭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개 질문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 나는 어디에 좀 더 많이 해당이 되는지 그 답변을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뭐 중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는 50대 50으로 워커홀릭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워커홀릭 50, 열심히 일하는 사람 50이다. 이러면 그냥 중간이라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0개 질문인데 1번. 자, 강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나는 아니면 내면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답변을 마크해서 세보세요. 자, 너무 이렇게 깊이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떠오르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신체적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면서 일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을 하는 편인지. 자, 세 번째. 나는 항상 늦게 퇴근한다. 또는 늦게 퇴근하는 날이 별로 없다. 어느 쪽이 가까운지 답변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가족들의 삶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일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일과 삶의 그 다른 부분들과의 균형을 유지한다.
자, 다섯 번째, 일을 즐기는 마음보다는 일에 대한 중독 자체를 즐긴다. 아니면 일을 즐기면서 한다. 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타인들보다 우위에 있고자 한다. 아니면 나는 그냥 나 자신과의 경쟁을 하고 내 자신의 과거보다 더 발전하려고 할 뿐이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이 팀에서 최고인 것을 보이려고 한다. 아니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일하려고 산다. 나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수입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감추거나 줄어드는 효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면 그냥 나는 나의 직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을 한다. 여기서 이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감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일을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들고 막 우울감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일을 그냥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좀 기분이 그쪽으로 이제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니까 그런 감정들을 좀 잃을 수 있겠죠. 그런 효과 때문에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열 번째, 일의 업무 성과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지 높지 않다.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일의 업무 성과가 꽤 괜찮은 편이다. 자, 11번째, 연장 근무를 하면 보상감을 느끼며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면 제때 일을 끝내고 퇴근하면 보상감을 느끼며 기분이 좋아진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신가요? 자, 12번째, 동료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팀 플레이어가 아니다. 아니면 나는 동료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팀 플레이어로 일한다. 자, 13번째, 가끔 남에게 지적받고 싶지 않아서 일할 때가 있다. 아니면 나는 비밀이나 죄책감을 가질 일이 없이 편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 자, 14번째, 나는 매일 기진맥진하고 피곤하다. 일을 많이 해서. 그리고 아니면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해서 기진맥진해질 일이 없도록 한다. 어느 쪽이 가까우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일을 나누지 않는 편인지 아니면 나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일을 나누는 편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사로부터 일을 이제 이렇게 받거나 막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니면 뭐 이제 바빠서 할 시간이 없거나 그래도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맞는 편인지 성과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내 어떤 업무 역량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 그냥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어느 쪽이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17번째, 나는 이제 남들을 볼 때도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면 삶에서 일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인정하며 이해한다. 어느 쪽이 가까우신가요? 그 다음에 18번째,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고 휴식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휴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한 뒤 일터로 복귀해서 능률적으로 일하는지 어느 쪽이 가까우신가요? 자, 19번째입니다. 늘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항상 머릿속에 이제 일만 가득 찬 거죠. 아니면 그냥 나는 현재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째.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이 일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이 얻어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일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이 일 이외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얻어진다. 어느 쪽이 가까우신가요? 자, 요거 이제 답변하시면서 뭐 지금 뭐 개수도 해보시고 뭐 이제 그 답변하시면서 느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여러분은 워커홀릭이 몇 개 답변하셨고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 개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답변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돌이켜 보신 것도 있을 거고, 어, 그거면 뭐 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좀 리플렉션 해본 거에 대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좀 더 그래도 많은가요? 만약에 워커홀릭인지 열심히 일하는 타입인지, 나는 그냥.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필요할지 아마 여러분만의 답변을 아마 지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또 하나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살고 계세요.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뭐 상담할 때 만난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상담이 아닌 다른 이제 상황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 야망, 뭐 목표, 이게 굉장히 이제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거는 저는 그분의 이제 삶의 뭐랄까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뭐 사는 것도 멋있는 훌륭한 삶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감이, 그런 감정들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예전에 이제 20대 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분들 제가 이제 가끔 봐요, 상담실에서. 근데 이제 뭐 장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이.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 이걸 보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우울하고 불안감에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러니까 어, 내가 좀 건강하게 원활하게 잘 활동하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많이 좀 감퇴된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성취 달성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쪼개서 만들어서 그거를 시도하고 이뤄나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도록 많이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달성한 거, 성취한 자기 모습을 보고 이제 좀 힘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 높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하죠. 여기 이제 빨간색 그 선이 목표예요. 이렇게 높게 잡으면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곡선이 그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일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는 그런 거라고 할 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지겠죠. 목표가 너무 높으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지 못한 순간에는 주로 낮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좀 뭐 회의감, 막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목표를 잡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목표 설정 패턴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일이 많은 건 아닌지, 뭐 그렇게 해서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에서는 내 자신에게 그런 높은 목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목표를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좀 쉽게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낮게,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좀 달성하기 쉽게, 또 일의 양도 조금 줄여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빨간색 선이
저기 곡선처럼 내가 이제 수행하는 거는 이제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한 상태가 되겠죠. 때로는 훨씬 더 높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 효능감도 많이 높게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좀 삶을 즐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일에 뭐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라든가 일을 뭐 이렇게 좀 추진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는 하고 있는지. 예. 제가 하나 좀 여러분과 예화를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자신이 꿈꾸던 그 학교에 교수로 이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예. 고생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제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자기가 목표하던 그 학교의 교수로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수업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수업 전날, 뭐 수업 전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종 점검하고 이제 수업 준비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목표가 뭐였냐면 그때 진짜 아주 명강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의욕이 막 넘치니까 명강의를 해야겠다. 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명강의가 뭐예요? 명강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뭐 기준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날 그냥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준비하다가 왜냐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니까 또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저거 막 준비하다가 그냥 거의 뭐 막 밤새듯이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뭐 수업 시간은 제한돼 있고 다 준비한 거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계진맥진해서. 그러니까 그런 한 학기 내내 이제 거의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막 수업 전날만 되면 긴장하고 막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막 준비한 거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건강도 상하고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어떻게 그걸 바꿨냐면 내가 수업을 준비할 때 그 전날 딱 4시간만 정해서 4시간만 딱 수업 준비를 하는데 쓰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 덮고 자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업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렇게 융통성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왜냐면 4시간 동안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만 선택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딱딱딱딱 그것도 바로 찾아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또 자동적으로 더 쉽게 수업 준비가 이제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이란 거는 뭐 여러분 다 이제 느껴보셨겠지만 이제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목표를 어떻게 이제 세워왔는지 그냥 높게만 잡아온 건 아닌지 그게 뭐 20대 때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잘 뭐랄까 통하고 도움도 됐을 거고 많은 부분에선 하지만 이제 또 나이가 한 30쯤 넘어가면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일 외에도 다른 부분을 좀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뭐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일 외에 다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균형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얘기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3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건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하셔도 좋은데 이제 정신건강 차원에서 뭐 이해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뜨거운 날씨에 사막을 걷고 있는 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시원한 냉수겠죠? 냉수 한 잔. 그리고 뭐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필요한 게 뭐 아주 시원한 콜라 한 잔일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가끔 이제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뭐 댓글로 제가 격려의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어느새 뭐 구독자가 뭐 니언 늘어서 벌써 2,500명이 넘어갔어요. 제 채널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그룹, 그러니까 소그룹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이제 제 구독자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데가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줌으로 한번 미팅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몇 명이나 뭐 이런 미팅을 뭐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미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로 참여 의사를 알려주시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 4분 이상만,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 4분 이상만 확인이 되면 소그룹 미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을.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본인만의 여러 가지 뭐 힘든 문제로 이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몸 어떤 신체 질환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뭐 관계적인 이유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제가 그런 분들 모든 회복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밤에 뭐 맛있는 거 하나 드시면서 뭐 아이스크림이든지 뭐 뭐든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드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또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